그제는 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었습니다. 4월 15일.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벌써 3년째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대신에 이 평양 시내에 새로 건설되는 뉴타운 준공식을 정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경축의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준공식장은 또다시 김정은 동지를 우르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격정의 도가니로 예, 지금 저희식 표현으로는 북한이 만든다는 평양 화성지구의 뉴타운인데, 지금 저기 뒤에 배경 보셨겠지만 살림집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1만 세대의 살림집이 들어간다, 이런 설명도 같이 덧붙여져 있는데 보기엔 굉장히 화려합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실상도 좀 그럴지는 의문이 붙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북한이 지금 전력난이다라는 것은 다 외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북한은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준공식의 경우에는 뭐 행사고 김정은이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화려하게 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런 주택 건설, 뭐 살림집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1년에 10,000세대씩 5년 동안 5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 아래에 이렇게 쭉 추진이 되어 오고 있고요.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화성지구, 그리고 2단계는 리문거리를 이제 조성을 했고, 3단계도 사실 이미 다 준공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4단계의 공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와서 5만 세대 제공하게 돼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메시지까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던데, 최근 이렇게 북한이 대규모 뉴타운을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준공식 건설 현장마다 매년 또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는 모습도 과시해 왔었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2023년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자, 북한이 2021년 평양에 10,000가구씩, 그러니까 총 1년에 10,000가구씩 계속 만들어서 5년 동안에 5만 가구 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도 부동산 추리를 해봤지만 보통 단지 하나 만들려면 보통 이제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준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삐까번쩍하고 좋아 보이지만 안에는 대단히 부실 공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꽤 높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추진하는 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총력전입니다. 군까지 동원해서 사실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사실 안은 상당히 부실하고 뭐 다행히도 평양이 지진지대는 아니지만 정말로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결국엔 체제 선전의 명분이 필요한 거죠. 삶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나아져야 되고, 네. 눈에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은 바로 저랑 화려한 건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평양이 이렇게 나아졌다. 결국 자기에게 충성하는 계층에게 대해서 저런 체제 선전을 하고자 함이 그게 기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모습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미래가 어둡다. 북한에 최근에 뭐 자금력이 좋아진 게 있습니까? 저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건가요, 금전적으로? 좀 뭐 이렇게 국가 전략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북한의 여건이 요즘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네. 우리가 촘촘한 제재망을 갖고 있을 때는 북한이 대외 교역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러한 경제망이 서서히 풀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거기에 파병
파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군사기술적 지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망은 더 느슨해지고 그런 것을 또 북한이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파병했던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을 좀 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준공식에서 딸 김주애도 함께 등장을 해서 이제 박수 치는 모습. 저 왼쪽에 보이는 여아가 김주애입니다. 김주애 12살인데 키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부쩍 못 본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많이 컸네요. 사실 2022년 11월에 화성 17형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했을 때 그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때만 네. 해도 지금보다 확실히 작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컸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김주애를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일종의 후계자 양성이다. 이제는 뭐 거기에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합니다.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후계자 양성 코스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딸을 예뻐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후계자 양성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뭐 조금씩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저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딸 김주애가 부상하고 저렇게 공개 행보 많이 나서면서 김여정이 또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로지 이제 김정은의 주변에 있는 여성은 김주애로 통일되는 거죠. 하나다. 그렇죠. 와이프도 절대 잘 안 권력은. 보입니다. 요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후계자 양성 코스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거죠. 주변 인물 지형에 따라서 또 평가가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얼마 전에 북한에서 새로 개업한다는 북한반 최초 PC방 모습도 지금 화제입니다. 지금 연일 뭐 저런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는 삐까번쩍해요. 뭐 사이버틱하고 PC방 같은 모습이긴 한데 놀랐던 것이 의자만 있고 컴퓨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니 PC방이라는 게 사실 컴퓨터 인터넷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네. 저렇게 의자만 쫙 나열이 되어 있고 뭐 회선이라든지 뭐 어떠한 뭐 PC라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역시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 이제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안 되잖아요. 광명망이라고 해서 국가가 철저하게 이제 차단한 그러한 이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인 컴퓨터가 있는 사람만 저 공간에 와서 잠깐 쓰고 가라 뭐 이런 차원 아닐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PC방 만들어 놓는데 그 안에 PC는 없는 그런 북한의 PC방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